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주공. 이것은 바로 전국옥세입니다. 제후들이 동탁의 장한 천도를 안 것은 사소관을 지키던 조잠이 항복한 후였습니다. 조잠은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한 것에 노하여 송견에게 항복하고 송견을 사소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옮길 천, 도읍도. 천도란 수도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송견이 낙양으로 들어갔을 때는 낙양뿐 아니라 부근의 산과들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맨 먼저 낙양에 입성한 송견은 군사들을 시켜 불을 끄게 하였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다른 제후들이 모두 도착한 후에야 불길을 잡았으나 이미 낙양은 잿더미로 변한 후였습니다. 폐허거든 낙양의 모습에 제후들은 동탁을 뒤쫓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는 것이요. 지금 쫓아가면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요. 어서 추격하도록 합시다. 지금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어. 이런 때에 군사를 움직여봐야 이득이 없을 테니 휴식을 취한 후 뒤쫓는 게 좋겠소.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소인배들 같으니라고. 저런 자들을 믿고 있느니 나 혼자 쫓는 게 낫겠다. 편한 안, 위태할 위. 안이란 편안함과 위태함을 말합니다. 조조는 자기가 이끌고 온 군사 만여 명과 하우돈, 하후연, 조응, 조인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동탁을 뒤쫓았습니다. 그 무렵 동탁의 기나긴 행렬은 평양 땅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제후들이 낙양으로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격해오는 군사들이 있을 것이니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뭐 좋은 계책이라도 있느냐? 제 계책대로 하신다면 제후들이 다시는 추격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이유는 여포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추격대를 막을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유의 지시에 따라 여포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동탁의 행렬로부터 뒤처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조의 추격군이 나타나고 여포는 조조의 군사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조는 여포와 이각, 곽사의 협공에 군사를 나눠 버티었지만 군사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더구나 여포를 감당 못한 하우돈이 도망치자 조조의 대열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후퇴하라. 후퇴. 이제 그만 쫓도록 하게. 이승세를 몰아 적을 섬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적이 도망치는 곳에는 서영이 매복해 있을 테니 우리가 쫓지 않아도 조조는 무사하지 못할 걸세. 하루 종일 쫓기느라 허기진 조조의 군사들은 아궁이를 세워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복을 하고 있던 서영의 군사가 조조의 진영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미 여포에게 호되게 당해서 조조는 대항할 엄두조차 못하고 달아날 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다 적군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나타난 조응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밤새 말을 달려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심한곳 끝에 강을 건넌 조조 앞에 다시 서영이 나타나 조조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하후돈과 하후연의 활약으로 조조는 또다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인과 이전이 각기 약간의 군사를 수습해 조조가 있는 곳에 합류하였습니다. 한편 낙양은 아직도 검은 연기와 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후들은 군사를 나누어 낙양에 주둔하였고 그중 송견은 궁궐의 불을 끈 후 권장전터에 진을 쳤습니다. 건장전 남쪽 우물에서 오색빛이 뻗어나오고 있는데 심상치 않아 보고를 드립니다. 우물에서 빛이 뻗어나와 우물 안을 살펴보거라.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끌어올리도록 하라. 궁녀의 시체입니다. 죽은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부패되지 않았군요. 목에 걸린 게 무엇이냐? 이리 가져오너라.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이리도 화려한 빛을 발한단 말이냐? 주공, 이것은 바로 전국옥세입니다. 옥세를 얻은 송견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강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송견의 수하가 그날 밤 송견에게 일어났던 일을 원소에게 소상히 고해바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원소와 송견은 큰 충돌을 하게 되지만 제후들의 만류로 겨우 진정이 되게 됩니다. 제후들이 나서서 말리자 송견은 마지못하는 척하며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진지를 정리하고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떠났습니다.
원소는 송견이 떠난 사실을 알고 강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형주저사인 유표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형주저서 유표는 유리와 같이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실의 옥새를 가로챈 송견을 그냥 보내줄 리 없었습니다. 개원, 채모, 그대들에게 군사를 내줄 테니 길목을 막아 송견을 잡도록 하시오. 유표의 명을 받은 괴올과 참모는 송견이 지나갈 길목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괴올은 일부러 패하는 척하여 송견의 부대를 유인하게 됩니다. 유표의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정보화한다. 황계는 죽기로 싸워 도망갈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송견은 많은 군사들을 잃었지만 새 장수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근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표는 옥새도 찾지 못하고 송견의 원한만 사게 된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저는 상산 진정 땅 사람으로 좋음이며 사는 자룡이라고 합니다로 이어집니다.